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미국의 모든 언론은 이민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가리켰다는 거짓 소굴, 시궁창이라는 말이 반복해 들립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트윗했고, 팍스뉴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발목만 잡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LA 시간으로 아침 7시경 더빈 상원 의원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 번 했다고 밝힐 때까지만 통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미국에 공식 항의를 하고 IT 이민자의 딸인 연방 하원 의원도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멕시코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입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시궁창이라고 비난합니다. 제프 부시와 존 케이식 전 현직 주지사가 엘살바도르 이민자를 미국이 자청에 초대하고 20년이 더 지나서 내쫓으려고 하는 이민 정책은 레이건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철회하길 요구하는 공동기고문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에 새로 짓는 새 대사관 리본 커팅을 하기 싫어서 2월로 예정됐던 영국 방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유는 영국인들의 대대적인 시위를 걱정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는 북한 김정은과는 사이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한국과 미국의 사이 벌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라도 시도했음직한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유적지 지정 연설에서는 대통령이 피부색과 태어난 곳에 상관없는 평등과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주리 주지사 섹스 스캔들의 불똥이 일리노이 주지사에게도 튀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세금 개혁안에 따른 근 뉴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계열사인 샘스 클럽 63곳의 문을 조용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그 텔레비전 보니까 CNN 방송의 그 울프 브리처는 25초 동안이나 이 단어를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뭐 S홀, 블랭크홀, S홀, 블랭크홀. 저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쉿홀이라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공화당, 민주당 그 의원들과 함께 이민개혁안, 특히 이제 다카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뭐 추첨제 이민안도 마찬가지고요. 포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개혁안,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함께 내놓은 안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니 우리가 왜 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 나라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야지 되지? IT, 엘살바도르, 아프리카 그 여러 국가들 거짓 소굴이잖아, 쉿홀이잖아, 시궁창 국가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있지만, 연장해서 보면은 모든 이민자, 모든 그 소수 인종에 해당되는 뭐 대통령의 멘탈리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미국이라는 그 세계를 주도해가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속의 미국이잖아요. 미국만 있고 다 따라와는 이미 안 통합니다. 미국이 디클라이닝 되고 있어요. 그것도 예상보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난 1년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죠.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보러 쉿홀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상관 안 하고 행복하신 분들은 행복하시면 되지만,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이미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 안 해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8시간, 19시간 정도 케이블 뉴스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고 오늘 아침에도 트윗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이민에 관해서 이제 그 양당 의원들과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터프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지적되는 그 말은 하지 않았다. 뭐 슈톨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고 했고, 백악관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요즘에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관들이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대변인이 한 말과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특히 이제 IT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IT 사람이 미국에 더 필요하냐, 있는 사람도 나가게 하라, take them out, 이렇게 얘기해서 미팅이 결국은 싸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카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서류 미비자인 부모 따라서 와서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어렸을 때 왔거나 온 그 다카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는 성인이 됐어도 내쫓지 않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권자 86%가 지지하고 공화당도 76%나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민 개혁안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민주당은 16억 달러나 들여서 벽을 짓는다는데 반대를 하고 공화당은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 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슈예요. 풀기도 어려운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휘토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다른 나라의 반응 오고 미국 정치인들 반응 오고 하는 사이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론이 어떤 형태로 이러한 것을 딜리버리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팍스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빌 해머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였어요. 로스앤젤레스 Firestorm of controversy through the evening last night into the morning today, but has it jeopardized getting a deal done when it comes to the Dreamers and immigration, which ultimately is a very big point for Washington? 네, 팍스의 뉴스 앵커는 아침 6시 뉴스였는데요. 결국은 정말 파이어스톰이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드리머, 이런 이민들에 관한 이민자들에 관한 이슈가 제대로 얘기되지 않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 앵커 샌드라 스미스도 동조한다는 듯이 잠깐 웃는 얘기 들으셨죠? Sandra Smith, the president says he was certainly talking tough during that private meeting on a new deal that had been floated on immigration, but this morning he's pushing back, denying that he used a specific and contentious word, tweeting this. The language used by me at the DACA meeting was tough. 네, 그런 이제 단어를 대통령이 쓰지 않았다고 트윗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팍스의 앵커들은 낸시 펠로시를 비난을 합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이잖아요. 하원 대표가 지금 이민안이 너무나 중요한데 five white 가이들이 햄버거 먹으면서 하는 것과 같다. 약간 조크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I call them, I thought you're going to open a hamburger stand next or what?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농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었고, 민주당이 결국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도 안 했어요. 팍스는 그때까지 하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발목을 잡는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지금 백악관 대변인인 샌드라 허카비의 아버지인 마이크 허카비, 전 알칸소 주지사였고 공화당 예비선거에도 나왔었던 마이크 허카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이런 안을 통과시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Do you think Democrats want to give this president a victory? 네, 대통령을 성공하는 것을 원하느냐. Infrastructure or pick your topic. No, the sad thing is they care less about helping the DACA kids. They care less about helping American workers who could really benefit from the jobs provided by them. 네, 그래서 마이크 허카비는 지금 민주당은 다카 어린이들, 다카 키즈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불과 몇십 분 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민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딕 더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미움이 가득한, 불쾌해서 용납할 수도 없는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shithole라고 했습니다라고 밝혀버렸습니다. The president interrupted him several times with questions, and in the course of his comments said things which were hate-filled, vile, and racist. He used those words advisedly.
I understand how powerful they are. 네, 그 말들이 얼마나 그 파워풀한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The words that I personally heard our president speak yesterday. 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그 앞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It's inaccurate. 그리고 inaccurate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트윗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not true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지금 뭐 아프리카 쪽에서 오고 하는 사람들 이민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체인 이민, 가족 이민은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학력 또 아니면 기술, 돈 있는 사람을 이제 미국에 오게 해야 된다. 뭐 상당히 부분적으로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견이긴 하죠. 그래서 어제 그 안에서 그 모였던 의원들이 그런데 단어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체인 이민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가족 이민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노예로 미국에 끌려올 때 체인이었기 때문에 체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참 그 상처를 주는 것이다. 가족 화합, 뭐 가족 이렇게 이민 이렇게 부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가던 중에 쉿홀 때문에 결국은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 팍스뉴스 아침 뉴스는 들으셨고요. CNN 방송은 지금 뭐 정치 분석가 대부분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그 눈에 띄는 얘기들을 했는데 벤 존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데이비드 엑셀로드 이 사람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아닙니다. 벤 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포스트 레이디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포스트 레이디도 슬로베니아고 뭐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안 했던가요? 아무튼 졸업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얼마나 영부인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계속 뭐 거지 소굴 가난한 나라 뭐 그런 시궁창 같은 나라 사람들을 이민으로 데려오고 이런 말하는 거 맞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마도 스코틀랜드에서 17살 때 왔고 할아버지도 독일에서 왔잖아요. 뭐 그런 것. 그리고 데이비드 엑셀로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한 사람에 관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 관한 겁니다. 이외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나 미치 매코넬 상원 그 원내대표 공화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IT 정부가 대통령이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미국 주재 그 대사를 통해서 아마 미국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잘못 교육받았다 뭐 사과해라 IT계 그 미국인들이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 IT 사람들은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부터 미국 사람들과 함께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유타가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화당 그 하원 의원 IT 이민자의 딸이잖아요. 처음으로 공화당에서 블랙 여자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돼서 주목받았던 그 미아 러브도 이거는 너무 분열적이고 그 뭐 이상한 형태의 엘리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하라고 했고요. 심지어 UN 고등 판무관에서도 정말 유감스럽지만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말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했고 전 멕시코의 그 대통령이었던 비센트 팍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입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거지 소굴 시궁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그 인상적으로 그 본 것이 뭐냐면요. 그 CNN의 그 앤더슨 쿠퍼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인데 굉장히 또 온정적이고요. 리포트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1999년부터 2010년까지 99년도에는 영 리포터로서 그리고 2010년도에는 IT 그 지진 때문에 취재하러 한 달 동안 가 있었고 그 사이에 본인은 휴가하러도 IT를 참 많이 가봐서 IT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또 마침 그 IT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8년이 되는 날인데 그때 한 뭐 30만 명이 숨지고 뭐 150만 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었어야지 됐고 CNN이 저널리스트로서 처음으로
그 팀을 취재팀을 보냈을 때 본인은 합류를 했었는데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육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good and bad people이 다 있는데 IT에서 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기회가 적은 나라, 자연이 사람을 강하게 벌하는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 나라 국민은 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ut I've never met a Haitian who isn't strong. You have to be to survive in a place where the government has often abandoned its people, where opportunities are few and where Mother Nature has punished the people far more than anyone should ever be punished. 그래서 그 법적인 그 시스템 같은 것도요. 아주 그 공정함을 어느 나라보다도 그 IT 사람들이 강하게 그 원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굉장히 그 디그니티 같은 것을 원한다고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취재할 때 5살 소녀든가요? 그 모르는 사람도 아주 미국처럼 세련된 기구도 없는데 비가 오고 무너지고 막 이런 곳에서 그냥 손으로 같이 결심을 하게 하고 용기를 줘서 그 소녀들이 구해지는 자신은 그런 현장도 취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Their determination and their courage. I was there when a 5-year-old boy named Mon 오느라고 was 말 rescued 못하는 거예요. after being buried for more than 7 days. Do you know what strength it takes to survive on rainwater buried under concrete? A 5-year-old boy buried for 7 days. 네, 앞에 소녀의 얘기를 하고 또 5살 소년 망곤이라고 했나요, 이름? 7일 동안이나 빗물 먹고 콘크리트 그 아래에서 있으면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정말로 그 맨손으로 구해내는 IT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시궁창 거지 속을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백악관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아주 많은 그런 그 파워도 있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디그니티를 지키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 사람들이 IT 사람들이지 시궁창 소리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They stand tall and they have dignity. It's a dignity many in this White House could learn from. It's a dignity the president, with all his money and all his power, could learn from as well. On the anniversary of the earthquake, on this day when this president has said what he has said about Haitians, we hope the people in Haiti who are listening tonight in Port-au-Prince, in Jacmel, in Benet, in Miami and elsewhere, we hope they know that our thoughts are with them and that our love is with them as well.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할 말을 저널리스트가 해서 되겠습니까? 이 지금 8주년 그 지진 난 것 맞아서 우리 모두 그 당신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미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앤더슨 쿠퍼의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던 그 소식을 우리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사실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져다 놓고 보면은 그렇게 그 다정하고 내가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게 하고 그런 뉴스가 있어요. 존 케이식은 공화당이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 아직도 그 오하이오의 주지사고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두 사람이 공동 기고문을 써서 뉴욕타임스에 보냈는데 정말 그 달인들은 달인들이에요. 아주 그 복잡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 그런 뉴스를 사람이 사는 것에 연관시켜서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 45분 동안 인터뷰한 것 가운데 제가 보기에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한 기자도 얘기를 했고 노스코리아에 관한 언급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이런 뉴스 얼마 전부터가 아니네요. 한 이틀 정도 됐나요? 미국에서 이제 엘살바도르 사람들 뭐 20만 명 다 그 나가라 뭐
이 그 행정부의 그 대통령의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프 부시 플로리다 전 주지사와 존 케이식 현 오하이오 주지사가 공동으로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이런 제목입니다. 제프 부시는 플로리다이기 때문에 이제 플로리다에도 뭐 쿠바라든가 이런 데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형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이민에 대해서 공화정이면서도 굉장히 그 컴패션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텍사스에서 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와 국경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존 케이식 그 오하이오 주지사의 경우는 굉장히 그 듬직하고 우아하고 그러면서도 그 현실적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존 케이식이 대통령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할 때도 결코 그 싸우기는 싸우되 기본적인 그 디그니티 같은 것은 지켰잖아요. 그 존 케이식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공화당에서 그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사람들 나가라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맨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쿠바 소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벌써 1999년이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 이 6살 그 이름을 더 잘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 그 어린아이 얼굴도 사진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 엘리안 곤잘레스라고 6살 이 소년이 쿠바에서 엄마와 다른 10명과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오다가 보트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엄마와 다른 10사람은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어이가 엄마도 숨졌는데 어떡하냐. 불쌍한 우리 곤잘레스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보내라. 그 쿠바로 아버지가 있는 쿠바로 돌려보내라. 이 어린아이는 미국에 있는 그 친인척이 에게서 살고 싶어하고 기르기를 친인척도 원하는데, 그리고도 그 아이가 이제 그 법원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막 그 무장한 성인들에 막 둘러싸여서 결국은 막 그 장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했었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기본적인 그 이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많은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여기도 안 써 있었어요. 그럴 수도 없긴 하지만 그 장면과 스토리의 그 굵은 획을 보면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 살겠다고 6살짜리 어린아이가 발버둥 칠 때 그런 것을 성인들이 무장하고 막 내쫓으려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래 이런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20만 명이 되는 그 2001년도에 엘살바도르에서 지진이 나서 1000명이 숨지고 10만 채의 집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기 와주세요 하고 저희 이곳에서 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세요 하고 인바이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도 있으니까 그 부모들은 그렇게 왔는데 19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이가 이제 태어난 숫자가 그래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의 초대에 의해서 태어난 그 성인이 낳은 아이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안 쫓겨나도 되고 그 부모들은 다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2명의 전현직 공화당 주지사들이 기고문에서 미국의 특히 공화당은 가족의 그 가치 같은 것 그리고 계속 미국이 그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가족이라는 이 그룹 단위가 정말 필수다. 그런 역할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해왔는데 엘살바도리안들 그 가족들의 이 결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 두 사람의 공화당 전현직 주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을 쫓을 수도 없다. 이민에 대해서 서류 미비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서류 미비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국경을 강화하면서도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합법적인 그것이다. 공화당 주지사들이에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그 인용을 했습니다. 가족은 패밀리는 언제나 미국 사회의 코너스톤이다.
초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기고문은요, 대통령이 뭐 엘살바도르 사람들 또 하이티안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국가를 그 쉿홀드 뭐 거지속을 시궁창으로 부르기 전에 써서 실렸던 그런 겁니다. 오늘 그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오늘의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뭐냐면요. reprehensible. 비난하거나 꾸짖을 만한 그런 것. 뭐 누구에 대해서 한 것이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한 것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너무 솔직하지 않느냐. 내가 정치적으로는 세비하지 못해서 사실적인 근본적인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이다 보니까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재정적인 부분 등등 하고 미국이 앞으로 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뭐 스시 같은 날단어가 나와버렸다. 그 로어월드가 나와버렸는데 하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신 이 뭡니까? 세계적인 뭐 망치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아하고 디그니티를 갖고 태어나서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미국의 캐릭터고 미국의 정치인이나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심어주면 좋을 일인데 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다 시궁창이고 거지소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잠시 뒤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I think we're making progress on what we call the caps deal. That's something that 네, 지금 that 폴 I'm working 라이언 on, 그 공화당 with Schumer, 하원 Pelosi. 의장인데요. I think we're making progress on that, but I think 네, 지금 뭐 다 끝났습니다. 지금 뭐 낸시 펠로시 그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 등등과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좀 그 함께 일하는데 과정은 어느 정도 과정에서의 성과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뭐 거의 20시간 됐나요? 만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공화당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쉿홀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 그 뭐 여러 국가들 그 거지 같은 거지 소굴 같은 국가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불행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unfortunate, unhelpfu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 매코넬도 뭐 한마디 하겠죠. 지난번에 그 버지니아에서 샤롯츠빌에서 그 흑인 우월자들이 시위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very fine people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이게 대통령의 말로는 굉장히 그 심각한 뭐 거의 맞먹는 수준이네요. 국내 발언 이거는 이제 해외에 관한 물론 미국 내부에도 그런 그 이민자들이 그런 그 태생의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넘어갈 것 같진 않네요. 네, 그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프타도 약간 좀 협상할 여지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프타도 결국은 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나프타에서 뭔가가 미국이 이렇게 그 이득을 보면 그걸로 벽을 쌓는데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스티브 베넌에 대해서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뭐 딸의 뭐 IQ가 정말 뭐 형편없는 그런 머리라느니 아들이 그 매국적인 행위를 했다느니 대통령도 그 자리 지킬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거의 없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브레이트바트에서도 쫓겨나고 그 위성 그 라디오에서도 쫓겨나고 한 스티브 베넌에 대해서는 이제 강을 건너갔나 다시 관계가 화합되기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 퍼머넌트라는 그 단어를 쓰진 않았는데 대통령이 이제 피한 거죠. 그것을 그 영원한이라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스티브 베넌이 지금은 쫙 그 쪼그라들었지만 이 사람도 굉장한 그
전투사기 때문에 언제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모르니까 이제 그 대통령도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임스 코미를 해고한 것은 내가 공화당에서 너무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듭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 그 본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늘 하던 말이에요. 뭐 북한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줬는데 고마운데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평양이 이제 그 이간질을 하는 것 같다.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를 떨어놓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나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심플한 영어인데도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통령이 나라도 이제 그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봤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한이 오고 이런 것은 이제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아니 평양이 그 한국과의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데도 하니까 나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차이는 난 대통령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이간질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는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최고의 스포츠 선수다.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는 한 번에 대통령 된 사람이다. 뭐, 3번 시도했거나 6번 시도한 게 아니라 한 번 시도해서 대통령이 됐고, 스마트 퍼슨?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 김정은과 지금까지 아마도라고는 썼어요. Probably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Probably have a very, 그것도 그냥 좋은이 아니에요. Very good relationship with 김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I have relationships with people. I think you people are surprised.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깜짝 놀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김정은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 내가 대화를 했는지 대화를 하지 않았는지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다. 이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네, 다른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일리노이 주지사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미주리 주지사 때문에. 미주리 주지사의 섹스 스캔들 30초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수요일에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 여성과의 관계는. 그런데 그 여성이 지금은 헤어졌는가 봅니다. 전 남편에게 이 주지사가, 본인이 남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지사가 자신 그 옷 하나 또 입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사진을 찍고 나서 딱 보여주면서, 너 나랑 내 이름을 말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 사진을 만천하가 보게 할 거야. 이렇게 미주리 주지사가 허접하게 협박을 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주리 주지사는 관계는 인정하되 나는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미주리의 이제 정치인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리노이 주지사가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리노이 주지사가 재선 캠페인을 하면서요. 두 사람 다 공화당이거든요. 이제 브루스 라우널 주지사가 재선 캠페인 하면서 가장 유명한 재선 캠페인 광고가 지금 미주리 주지사, 위스콘신, 인디아나 주지사들로부터 지지받고 하는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 넌스탑으로 130만 달러를 들여서 1,300번 이상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주지사가 나를 지지한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월달 이후에 미국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정치 광고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광고거든요. 더 이상 안 하죠. 유튜브도 제가 찾아봤더니 당장 내렸더군요. 그래서 이게 아닌 미투 무브먼트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이름 말하면 사실이라면, 너 이름 말하면 사진 딱 찍어두고. 근데 이게 사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그런 정치인들과 어떤 여성들과 관계를 가질 때 다 사진 찍어두고 나중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협박한다고.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드라마가 더한 건지 삶이 더한 건지 잠시 뒤에는 영국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키워드입니다. 시간이 근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뉴스 보면서 저희 엄마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샘스클럽에 가시는데 우리 엄마가 가는 샘스클럽도 닫는 거 아니야? 했는데 코스코가 이제 어제 그 세금 그 감면안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이 조금 생기니까 최저임금도 $11 그리고 한 번 그 보너스 $1,000씩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세금 감면으로 이득 보는 돈은 $20억 이렇게 해서 쓰는 돈은 $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발표는 하지 않고 샘스클럽에 어제 갔다가 이 클럽 문 닫은 것을 알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63군데 문을 닫았다고 하거든요. 9,45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얼마나 일자리를 잃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영국 방문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어요. 그 트윗한 것 보니까 영국의 그 런던 미국 대사관이 새로 짓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냐하면 껌값에 피너츠 값에 팔고 아주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16억 들여서 간다. 나보러 거기 리본컷 하라고 노 했거든요. 그래서 리본컷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신하게 됐는데 이 대사관 건물을 옮기게 된 것은 1950년대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튼 테러 이후에 뭐 직원이 뭐 스텝이 한 뭐 4배가 늘었다고 누가 한다든가요. 최근에. 그리고 $16억 뭐 뉴욕의 그 제츠 스테디움 진 사람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지금 방문 2월 달로 예정된 것을 안 간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영국에서 한 1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페티션하고 오지 말아라고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고 하잖아요. 영국 뭐 총리와도 요즘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이스라엘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뭐 대사관 옮기는 등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미국 대사가 얘기를 하는 것 여러 가지 들어보면은 시위 때문에 지금 방문을 하기가 힘들고 올해 말 정도로 연기를 해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세계에서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만 했더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을 생각할 기회가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태어나고 그랬던 바로 그곳을 내셔널 히스토릭 파크로 지정하면서 사랑 이런 말도 했습니다. Dr. King's faith and his love for humanity led him and so many other heroes to courageously stand up for civil rights of African Americans. Through his bravery and sacrifice.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